밤사이 부산의 한 사찰과 여수의 한 섬마을을 비롯해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촛불이나 아궁이 불씨 같은 작은 불씨가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재은효 기자입니다. 나무에 둘러싸인 사찰 건물이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부산 전포동 황령산에 있는 한 사찰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2동과 불상이 불에 탔는데 건물 안에서는 촛대와 불에 탄 전선 여러 개가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잔해들과 건물 내부에서 초를 켰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전선이나 초에서 불이 시작됐을 수 있다고 보고 오늘 합동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보다 1시간 전에는 전남 여수에 있는 한 섬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대나무밭 일부와 주택 한 채를 태우고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 아궁이 불씨가 바람에 날려 대나무밭을 태운 뒤 주택으로 번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붕까지 타버린 단층 주택 위로 희뿌연 연기가 솟구칩니다. 어제 낮 2시쯤에는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주택 재개발 지역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지역은 오는 4월 철거를 앞두고 주민 대부분이 이주했는데 불이 난 집 주민은 이주하지 않고 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실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에서 고압선을 훔치려다 치명적인 화상을 입은 20대 청년이 결국 이틀 뒤에 사망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일간 라나시온 등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7시쯤 에세키엘 쿠라바 씨가 공범인 친형과 함께 땅에 묻혀있던 고압선을 훔치려고 도랑에 들어갔다가 감전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큰 폭발이 일면서 쿠라바의 옷이 찢어지고 전신 90%에는 화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거리를 지나던 시민들은 쿠라바가 감전당해 피부는 새카맣고 일부는 하얗게 화상을 입었으며 입고 있던 옷도 타버려 너덜너덜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쇼크 상태로 걸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그는 즉시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병원과 의료진은 온몸의 90%의 화상을 입은 그가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의료진은 피부는 화상으로 탔고 몸속의 장기들은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했다며 폐에도 염증이 생겨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어 상황이 위급하다고 브리핑했습니다. 결국 그는 중환자실에서 이틀 만에 사망했습니다. 쿠라바는 노숙인 생활을 해왔고 이미 절도 전과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극심한 고물가 불경기로 거리에 전화선, 전기선 도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감전 피해를 입은 화상 환자도 급격히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지난해 10월 이후 행방이 묘연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도자인 야히야 신와르의 탈출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다며 공개했습니다. AP, AFP 통신,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다니엘 아가리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현지 시간 13일 최근 며칠간 특수부대가 작전하던 중 가자지 군함부 칸유니스의 지하 터널에 설치된 하마스의 보안 카메라에서 신와르의 영상을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가리 대변인은 야히야 신와르를 살인의 대가로 부르며 그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기습해 1,200명을 살해하고 250여 명을 인질로 잡아간 지 사흘 뒤인 10월 10일 촬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상 속 사람들은 신와르의 형제인 이브라힘 신와르, 아내 중 1명 그리고 3자녀들이며 신와르가 지하 터널을 통해 미리 만들어 놓은 안전한 숙박단지로 탈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신들은 이 영상이 언제 어디서 촬영됐는지 또 신와르인지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이스라엘도 영상 속 인물이 신와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와르는 1987년 하마스 창립 당시 합류해 2017년부터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의 역할을 해왔으며 지난해 10월 기습 공격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이스라엘이 우선 제거 대상으로 쫓아왔습니다. 미국의 한 법정, 피고인이 들어와 선서하고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판사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는 듯 하더니 이내 집어듭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비단 이날뿐만이 아닙니다. 재판이 이어지는 내내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겁니다.
지난해 6월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한 법정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당시 재판은 연인의 2살 배기 아들을 사망하게 한 남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CNN 보도에 따르면 해당 판사가 보낸 문자는 검사가 땀을 너무 많이 흘린다, 또 누군가의 손 모양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법원의 추가 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보낸 문자만 500여 통에 달했다고 합니다. 해당 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해임 여부를 따지기로 한 재판 3일 전에야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는 8개월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플러스였습니다. 다음은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체에 장기를 이식하기 위해 유전자를 조작한 돼지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출생에 성공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메이지 대학의 한 스타트업 연구팀은 지난해 9월 미국의 생명공학 기업에서 개발한 특수 돼지 세포를 수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세포를 이용해 복제 돼지를 만들었고 새끼 돼지 3마리가 태어났다고 전했습니다. 今回無事に個体が生まれて、正直なところ非常にホッとしてますけれども、で同時にこれからがスタートラインなんだろうなというふうな思いが非常に今強くしております。倫理的な課題を議論するための、科学的な材料を提供するというんですかね、そういうことが今後できるよう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 이번에 태어난 돼지들은 보통 돼지들보다 작은데요. 유전자 조작을 통해 장기 이식 시 거부 반응이 일어날 확률을 줄였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가고시마대와 교도 부립의대가 이르면 올 여름 이번에 출생한 돼지 신장을 원숭이에 이식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맵브리핑이었습니다. 20대 남성이 외국인 여성의 얼굴에 불을 붙이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서울 해와경찰서는 어젯밤 10시쯤 한 사립대학교 기숙사 근처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뒤 도주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영국 국적 여성으로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은 한국 국적으로 피해 여성은 지난달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이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언급하며 로또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뜯어낸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장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요. 무속인 장 씨는 2019년 4월 피해자에게 당신의 어머니가 당첨될 로또 번호 5개를 알려줬는데 나머지 번호 1개를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기도를 올려야 해 기도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씨는 피해자에게 현금 2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제부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에 5천만 원을 쓰도록 해 모두 3억 2,640만 원 상당의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뜯어낸 돈 대부분을 자신의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장 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 가족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는 국가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며 로또 당첨을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자신이 피해자를 위해 굿을 했으므로 정당한 거래였을 뿐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를 위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전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현혹해 로또 당첨을 위한 기도금 명목의 돈을 편취했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